드디어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야구 빼고 다 잘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했는데요. 주가는 모르겠지만 기업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이 탐이 나서 인수했다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수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IMF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채권 발행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냉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게 한 것 때문에라도 한화가 방산의 진심인 그룹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현금 2조를 썼어요. 명운을 걸고 인수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소원인 한화 이글스 우승까지만 시켜주면은 정말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건강에 해롭다고 보지 말라고 해도 매일 한화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입니다. 한화 이름 자체가 원래 한국 화약이었습니다. 회사의 모티브가 방산업이에요. 육군, 공군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해군 무기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게 됩니다. 육해공 무기 다 만들고 이제 항공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때문에 무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 방산업이 그동안 성장 사업이 아니었는데 성장 사업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M&A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게 됐고 화학이라던가 백화점, 면세점, 금융, 태양광 다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시켰어요. 이제 야구만 성공시키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 인수 사례로 삼성 테크인이랑 삼성 종합화학을 인수했는데 그게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하나 종합화학, 하나 토탈입니다. 그룹의 주력 사업이 됐죠.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우선 비싸게 사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일 잘했는데요. 원래 2008년에 6조에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수했다라 치면요, 6조 원을 인수하자마자 경제 위기로 그룹이 휘청거렸을 수도 있고, 그때 이후로 공적 자금이 4조 넘게 들어갔었거든요. 6조에다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4조라는 돈을 더 투여했었어야 되니까 10조라는 돈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룹도 절단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4년 지나서 오히려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4조를 넣어주고 2조에 가져가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챙겨간 거예요.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 수주가 몇 년치가 쌓였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은 상태예요. 2조 투자한 값을 금방 뽑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가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니라 그대로 보유한 상태예요. 28%의 지분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제 13% 올랐던 주가가 지금 오늘 15% 하락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졌거든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28%의 지분을 언젠가 매각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물론 수급적인 우려로 남게 되지만 산업은행의 지분을 하나에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 구조상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했었어야 돼요. 결국 한 번 나올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4조가 되거든요. 매출 규모가 비슷했던 경쟁사들 보면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삼성중공업은 5조 정도 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기업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수 자체를 유상증자로 해서 인수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2조라는 현금이 대우조선해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돈으로 기업 운영비라던가 자재 구입비,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손해라 생각하지만 파이를 더 키우면은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냥 하락이거든요. 유상증자가 상승기에는 좋게 볼 때도 있고 하락기에는 무조건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 조선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 내역을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를 투자하거든요. 꾸준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조 이상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1조만 냈을까? 유동자산이 6조 6천억이에요. 유동부채가 5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만 지출하는 게 기업의 부담을 덜 준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부채를 낸다던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인수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이 각출을 해서 투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에 돈을 건들지 않았는데 계열을 확실히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계열,
그리고 이제 방산 계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산 계열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지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할까요? 방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시스템이 중요한데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이 이제 해군 함정에 도입되게 되면은 함정 외에도 해양 전투 체계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주포라던가 발칸이라던가 T-50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출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해군 함정까지 수출하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출했었어야 되는데 한화라는 유통망을 그대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방산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상선 제조 분야만 봐도 대우조선해양이 일감을 4년치를 수주했어요. 금액으로 41조 원을 수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LNG 선박 중심으로 선박 교체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본 이익에다가 방산 이익까지 더해져서 과거 디스카운트 요소가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우려 상황에서 하나가 이제 육해공 우주까지 다루는 글로벌 방산 그룹이 됐어요. 글로벌 방산 그룹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에너지 전쟁까지 벌어졌는데 중동에서 원유와 가스를 안전하게 자국으로 수송하고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려면은 강력한 해군이 필요해요. 해군 함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군 함정에서는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하는 회사냐? 나로호 추력 제어 개통까지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가 좋은 기업을 어려운 시기에 잘 샀다라고 봐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라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리한 인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남은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숨겨진 부실이 얼마까지인지도 빨리 파악을 해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울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걱정은 이제 노조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하나가 2008년에 인수하려고 할 때도 노조의 반대로 실사도 못하고 포기했었어요. 이번에 노조는 산업은행과 한화가 노조의 상의도 없이 매각을 했다 이러면서 분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금속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투표를 29일, 30일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알 수 없어요. 2008년에 요구했던 것들을 보니까 고용승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용승계 요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매각에 따른 개인 보상, 위로금을 지급하라라고 2008년에는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사주 조합을 지원해달라, 회사 자산 처분 금지,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승계 조건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 추가적인 요구가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그룹과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그룹도 여러 그룹을 인수하면서 이쪽에 잔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진통은 좀 있겠지만 인수를 저렴하게 한 만큼 넉넉한 인심으로 잘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산, 태양광, 조선이 이제 성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떠오르는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기술의 변화라던가 정권의 교체가 발생했을 때 유독 성장하는 그룹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몇 년간 한화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화 관련 주식들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